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영상 보셨나요? 2026년부터 통장으로 돈 못 찾습니다. 지문 없으면 은행 문전박대 당합니다. 생체 인증 안 하면 계좌 사용 금지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제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통장 없으면 은행에서 돈 못 찾는다는데 어떡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나?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주요 은행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은 가짜 정보로 인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가짜 정보로 인해 잠 못 들지 않고 쓸데없는 이슈들로 인해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르신들 복지 정보를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실제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별일 아닌데 누군가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그게 괴담이 되고 괴담이 공포가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것들을 확실히 아실 겁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정말 준비해야 할 정보들이 뭔지 말이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위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통장하고 신분증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돈 못 찾습니다.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정확히는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한 겁니다. 제가 직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전부 찾아봤습니다. 어디에도 통장과 신분증으로 거래 금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은행 가셨죠? 통장 들고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돈 찾으시지 않으셨나요? 2026년에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 찾으실 때 일부 은행에서 고액 인출할 때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본인이 직접 사용하시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검찰이라고 속이고 경찰이라고 속이고 금감원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돈을 빼앗아 갑니다. 그걸 막으려고 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돈 못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세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 받을 때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그럼 이제 아파트에서 택배도 못 받네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거지 택배를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시중은행 3곳에 전화해봤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입니다.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통장하고 신분증 가지고 가면 창구에서 거래되죠? 3곳 다 똑같이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상 보시면 믿지 마세요. 통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분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창구 거래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막히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큰돈 찾으실 때는 은행에서 질문 몇 개 더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을 지키려는 겁니다.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정보입니다. 2026년부터 지문 인증, 얼굴 인증 의무화됩니다. 안 하면 은행 거래 못합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발표한 적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 없습니다. 그럼 생체 인증이 뭐냐고요? 지문으로 인증하거나 얼굴로 인증하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잠금 해제할 때 쓰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은행 앱에서도 쓸 수 있는데 아주 편리하고 빠릅니다. 안전해요. 그런데 이게 의무예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은행 앱 사용 안내문을 읽어봤습니다. 어디에도 생체 인증 필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선택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생체 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고 안전하니까요.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는 것보다 지문 한 번 찍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권장합니다. 편리하니까 써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왜곡합니다.
은행이 생체 인증을 확대한다를 생체 인증이 의무가 된다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마트에서 셀프 계산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마트에서 일반 계산대 못 쓴다고 말해요? 아니죠. 셀프 계산대 쓰고 싶으면 쓰고 직원한테 계산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생체 인증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생체 인증 안 하고도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보안카드로 인증하고 그렇게 계속 쓰고 계십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체 인증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편리한 거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누구도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생체 인증이 보안에는 더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아낼 수 있지만 지문은 훔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 쓰시고 은행 앱 쓰신다면 생체 인증 한번 등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 선택이세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데요. 종이 통장이 사라진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종이 통장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씁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전자통장, 모바일 통장을 권장합니다. 종이 인쇄 안 해도 되니까 비용도 줄고 환경에도 좋으니까요.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계좌 만들 때 전자통장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종이 통장 달라고 하면 주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틀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법으로 종이 통장을 없앤다? 아닙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종이 통장 쓰면 안 된다? 아닙니다.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은행법에도 금융거래법에도 어디에도 종이 통장 폐지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은행 가시면 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는 있어요. 예전에는 계좌 만들면 무조건 통장을 줬습니다. 지금은 물어보죠. 통장 필요하세요? 필요하다고 하면 줍니다. 필요 없다고 하면 전자통장으로 처리합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종이 통장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필요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통장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은행도 이걸 알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은행 직원한테 통장 만들어 달라는 고객한테 안 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달라고 하시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이 통장은 선택권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종이 통장을 계속 쓰고 싶으시다면 은행에 가서 종이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만 저는 이것 하나는 권해드립니다. 통장도 쓰시되 스마트폰으로 잔액 확인하는 것 정도는 배워두시면 편리해요. 이체할 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나중에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은행이 왜 이런저런 변화를 하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기 수법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도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60대 이상 어르신들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죠? 경찰이라고 속입니다. 검찰이라고 속입니다. 어머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겁을 먹고 돈을 찾아서 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금융위원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어떤 대책인 줄 아세요? 첫째, 고액 인출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무슨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혹시 누가 돈 보내라고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동인출기에도 그런 글자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귀찮고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기당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 비대면 거래를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 큰돈 이체할 때 한 번 더 인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해킹도 많으니까요.
누가 몰래 여러분 계좌로 들어와서 돈을 빼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전화로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간단하게 처리됐던 것들이 이제는 본인 확인을 더 철저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건 다 여러분 돈을 지켜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난달에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은행에 가셔서 5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셨어요. 은행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검찰에서 연락 와서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해서요. 여기서 은행 직원이 알아차린 겁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출금을 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르신 돈 500만 원을 지킨 겁니다. 만약에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르신은 돈을 찾아서 사기꾼한테 줬을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질문 많이 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게 다 여러분 돈을 지키는 겁니다.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이 진짜로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보이스피싱, 명예도용, 대포통장. 이런 금융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는 겁니다. 통장을 못 쓰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은행 거래가 막히는 게 아니라 범죄를 막으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겁먹을 필요 없으세요. 이것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주로 쓰는 은행에 직접 물어보세요. 전화하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생체인증 꼭 해야 하나요? 통장하고 신분증 가지고 가면 창구 거래되죠? 네, 제가 스마트폰 잘 못 쓰는데 문제될까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답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유튜브 영상 100개 보는 것보다 내가 쓰는 은행에 한번 물어보는 게 훨씬 정확하니까요. 특히 요즘은 은행마다 시니어 전용 창구도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쓰시는 분이라면 은행 앱 하나 정도는 깔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복잡한 거 다 할 필요 없으시고 이체하고 송금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딱 2가지만 배우세요. 첫째, 잔액 조회.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것. 둘째, 거래 내역 보기. 어디서 돈이 나갔고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본인 돈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혹시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안 쓴 거래를 보면 바로 은행에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앱 쓰면 좋은 점이 또 있으세요. 굳이 은행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해요. 하지만 억지로 배울 필요는 없으세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려우면 그냥 통장으로 계속 쓰셔도 됩니다. 만약에 배우고 싶으신데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세 번째, 가족한테 맡기지 말고 같이 배우세요. 요즘 어떤 어르신들은 자식한테 다 맡깁니다. 통장도 맡기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내가 다 알아서 해라. 이거 위험합니다. 자녀분이 나쁜 마음 먹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녀분 통장이랑 헷갈릴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분 스마트폰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좌까지 위험해집니다. 관리는 본인이 하세요. 자녀분들은 설명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습니다. 이제 배우시더라도 못하실 것도 없으세요. 스마트폰 잠금 해제는 하시잖아요? 전화는 받으시잖아요? 그럼 은행 앱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은행 앱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다가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택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세요. 계속 통장으로 쓰셔도 됩니다. 은행 가서 직접 거래하셔도 됩니다. 다만 알아두시면 좋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편할 때가 있으니까요. 몸이 아플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은행 가기 힘들 때,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쓰는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잔액 조회랑 거래 내역 보는 것 정도는 배워두세요. 가족한테 다 맡기지 말고 같이 배우세요.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가짜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속지 않으실 거예요. 가짜 정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전부, 이제 끝이라는 말을 씁니다. 2026년부터 무조건 못합니다. 전부 막힙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겁을 주려는 거니까요. 둘째, 날짜를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곧,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셋째, 출처가 없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하더라, 소문에 의하면 이런 식입니다. 정부 발표도 없고 은행 공지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그러더라는 식입니다. 반대로 진짜 정보는 어떻습니까? 첫째, 일부 은행, 확대 중, 선택사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단계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점점, 서서히 늘어날 예정,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갑자기 뭐가 확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 출처가 명확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금융감독원 공지, 은행 홈페이지 안내, 이렇게 확인 가능한 출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정말 중요한 변화라면 은행에서 먼저 알려줍니다. 문자로도 오고 우편으로도 오고 은행 가면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의심되면 직접 확인하세요. 은행에 전화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그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2026년에 은행 거래가 무섭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통장으로 돈 못 찾는 시대에 오지 않습니다. 생체 인증 안 한다고 은행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건 다 가짜 정보니까 걱정 마세요. 은행은 여러분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고 확인 절차를 늘리고 사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은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택권은 여전히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스마트폰 쓰고 싶으면 쓰시고, 통장 쓰고 싶으면 쓰시고, 창구 거래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포에 떨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세요. 내가 쓰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천천히 배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은 겁주는 영상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궁금하신 부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할게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진짜 도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이 퍼져야 가짜 정보가 사라집니다. 좀 더 행복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